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조함 이꼴 주름. 건조하면 주름이 정말 지기가 쉽고, 저도 이제 진료실에 항상 비치해 두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요거 이제 샘플로 받은 거 항상 비치해 두고 다니면서 저도 틈틈이 좀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이상적인 피부 보습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테나 의원 김진호 원장입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건조하고 이제 추운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환절기의 피부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환절기는 가장 핵심이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바로 보습입니다. 누구나 보습을 신경 쓰려고 하지만 너무 할 수 있는 게 많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오히려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가 세안하는 과정을 전, 중, 후로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안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날씨가 춥다 보니까 샤워할 때도 가끔 김이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되게 춥고 집에 와서 피로를 풀고 싶고 하는 마음은 1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머리를 감을 때, 그리고 얼굴을 씻을 때만큼은, 몸 중에서도 건조한 부분을 씻을 때만큼은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은 절대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폼 클렌징 또한 과한 세정력을 가진 것보다는 이제 약산성 같이 좀 부드럽게 식히는 폼 클렌징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씻는데 마음이 급하고 씻어내는 게 많다는 생각에 얼굴을 빡빡 씻지 말고 항상 가볍게 올리고 움직여주는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잘 세정이 되니까 큰 욕심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세안 직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국 보습제를 잘 발라줘야 되는데 크게 핵심 성분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이 세 가지 성분이 100% 다 함유될 필요는 없지만 이 성분이 주로 있는 보습제를 사용해 주셨을 때 이 아이들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훌륭한 보습제의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는 바세린 같은 걸 이제 추가적으로 더 발라주면 수분이 좀 증발하고 날아가는 것을 외부 장벽으로 막을 수가 있는데요. 바세린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은 이 영상 링크 확인해 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절기에서 세안 후에 또 놓치기 쉬운 것은 여름이 지나다 보니까 선크림에 대해서 되게 놓치기가 쉬운데요. 겨울이라고 해서 자외선이 뭔가 약할 것 같은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선크림을 좀 놓치기가 쉬운데요. 오히려 겨울철에 특히나 눈이 올 때가 자외선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계절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는 꼭 잘 챙겨 발라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을 하는 의사, 전문가로서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렸을 때 피부 좋은 친구들 동네에 꼭 있었죠. 여드름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모공도 없는 것 같고 피부는 너무 깨끗하고 물어보면 특별히 하는 건 없는데 유전적으로는 좋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이 보습과 관련된 건데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피지 분비량이 적다 보니까 얼굴이 되게 좀 점점 더 건조해지게 되십니다. 우리가 종이를 생각해보면 약간 습기가 있는 종이는 접었다 펴도 주름이 덜 생기는 반면에 완전 바짝 마른 종이는 쉽게 접히고 주름도 잘 지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피부도 수분이 부족하면 주름이 생긴다. 이렇게 공식처럼 기억을 하셔도 좋을 텐데요. 특히 이런 눈가랑 팔자주름 같이 많이 움직이고 역동적인 부위가 건조할수록 주름이 잘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시술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것은 PN 성분을 기반으로 한 리쥬란 힐러, 그리고 히알루론산 성분인 물광주사, 이 두 가지를 강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PN 성분인 리쥬란 힐러는 피부 속 진피 환경을 개선시켜가지고 보다 수분감 있는 피부를 만들어주고요. 히알루론산 자체는 자기 덩치보다 훨씬 많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 또한 얼굴에 광이 나는 효과가 있다 해서 물광주사라고 불리게 되고요. 이 두 가지 성분을 같이 맞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안도 잘 하셨고 시술도 잘 받으셨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면 우리 일상생활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술 받고 세안하는 과정은 정말 24시간 중에 일부인데 우리가 점점 날이 추워질수록 바깥에 차가운 바람도 맞고 히터도 틀어서 얼굴이 점점 더 건조해지는데요. 저도 이제 진료실에 항상 비치해 두고 있는 제품인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리쥬란 이 제품에서 나온 그냥 수분크림입니다. 별거 없고 요거 이제 샘플로 받은 거 항상 비치해 두고 다니면서 저도 틈틈이 좀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도 미스트라든지 들고 다니기 좋은 제품들을 항상 좀 챙겨 다니면서 덧발라준다면 가장 이상적인 피부 보습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분크림하고 보습크림 이름이 좀 비슷하고 느낌이 비슷해서 되게 이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수분크림은 오일 베이스 기반으로 피부에 좀 빠르게 좀 스며들게 해가지고 좀 수분감을 좀 유지시켜주는 거고요. 보습크림은 말 그대로 그 습한 것을 이렇게 잡고 있는다. 아까 말씀드린 성분들이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이제 보습크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뭘 골라야 된다라기보다는 각자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얇게 펴바르면서 두 개를 좀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항상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화장을 한 상태에서 그 위에 그럼 보습제를 바를 수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화장을 한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려면 사실 화장을 닦고 완벽히 말끔한 쌩얼인 상태가 사실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습제를 바르고 다시 화장을 한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수분감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겉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우리의 관념인데 사실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서부터 수분이 좀 차올라야 근본적인 수분의 공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좀 물 많이 드셔라. 그리고 미스트 이런 걸 뿌릴 때면 얼굴을 좀 가볍게 티슈 같은 걸로 좀 닦고 해주시는 게 좋고, 건조할 수 있는 환경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가습기를 놓아둔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환절기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마무리로 좀 요약을 드리면 하나만 딱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건조함 이꼴 주름. 건조하면 주름이 정말 지기가 쉽고 한 번 생긴 주름은 웬만해서는 다시 좀 원래대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보습에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나중에 주름 채우는 필러 안 맞으러 오실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다테네어원 김진호 원장이었습니다.